세인트루시아가 그저 해변과 햇살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섬에서는 여성이 주도하고 위장복 착용은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럭셔리는 바다 밑에 존재합니다. 화산, 머드베스부터 비밀 법률과 와일드한 축제까지 세인트루시아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저와 탐험가 브로셔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의 전통, 여성이 주도하는 곳.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여성이 종종 로맨스, 재정 또는 가족 리더십에서 첫 번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삶의 초기 단계부터 소녀들은 발언하고 주도성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끌도록 장려됩니다. 사교적인 환경에서는 여성이 배서 먼저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데이트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은 종종 예산을 통제하고 일상적인 물류를 관리하며 주요 가족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모계적 힘의 전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인트루시아 사회에 깊이 짜여져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 이서로루세요. 할머니는 최고의 존경을 받고 가족의 도덕적 근간으로 여겨집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러한 문화적 역동성을 놀랍고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전통적인 성별 기대에 도전하는 동시에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 리더십과 독립성에 대한 섬의 깊은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수중 럭셔리, 호텔 러버스딥 잠수함. 세인트루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호화로운 호텔 경험 중 하나인 러버스딥을 제공합니다. 러버스딥은 카리브해 아래에 잠긴 개인 잠수함 호텔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탁 트인 수중 전망, 맞춤형 서비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갖춘 완벽한 기능을 갖춘 럭셔리 스위트입니다. 투숙객은 잠수함이 완전히 외딴 곳에 주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열대어가 떠다니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생물 발광 생물을 보면서 5코스 요리를 즐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험에는 전담 요리사, 방음시설, 분위기 조명, 스쿠버 가이드 또는 개인 버틀러와 같은 선택적 추가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하룻밤에 무려 15만 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프로포즈, 신혼여행 또는 초호화 탈출과 같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꿈만 꿀 수 있지만 러버스딥의 존재 자체가 세인트루시아가 세계에 제공하는 것에 초현실적인 마법의 층을 더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머드베스. 수프리에르 화산은 세계 유일의 드라이브인 화산으로 방문객들은 끓어오르는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 진흙에서 목욕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진흙에는 피부 해독, 근육통 완화, 심지어 관절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황, 마그네슘, 아연 및 기타 치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돈 얌스담시 보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고급 경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땅, 열대식물,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초현실적인 느낌에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학 물질이나 인공 요소가 없는 천연 스파 트리트먼트에 비유합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한번 몸을 담근 후 피부가 더 부드럽고 탄력 있고 빛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오지만 회색 진흙 투성이에 셀카를 위해 머물게 됩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여권의 힘, 세계로 향하는 관문. 세인트루시아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권으로 영국, 유럽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한 177개 이상의 국가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약 100천 USD의 투자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곳의 유사한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섬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인터뷰 과정도 없으며 원래 국적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시아는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상속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습니다. 국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더 큰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심지어 시민권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 기업가, 열대지역에 두 번째 집이나 비상계획을 찾는 은퇴자에게 세인트루시아는 카리브해의 매력에 쌓인 법적 안전과 글로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여건이 아니라 기회의 문입니다. 돌고래 관찰, 자연이 선사하는 완벽한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동안 배를 타고 잔잔한 카리브해 바다로 돌고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이 마법 같은 장면이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섬 주변 해역에는 고속 회전으로 유명한 회전 돌고래와 지능과 친근함으로 유명한 큰 돌고래를 포함하여 7가지 다른 돌고래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부 세대에서 온 현지 보트 선장은 돌고래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투어는 일반적으로 평화로우며 멀리서 피톤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배 옆에서 헤엄치고 동기화된 그룹으로 물 밖으로 뛰어오르며 때로는 배를 따라 해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의사소통할 때 물속에서 짹짹거리는 소리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흥분될 뿐만 아니라 감동적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결코 잊지 못할 영적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완전히 충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피톤, 세인트루시아의 신성한 봉우리. 웅장한 피톤, 산, 그로피톤과 부띠 피톤은 세인트루시아의 자랑이자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이 쌍둥이 화산 봉우리는 바다에서 장엄하게 솟아올라 숨 막힐 듯한 자연 배경을 형성하며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에게 그것들은 단순한 경치 좋은 불가사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섬을 지켜보는 조상 수호자들의 안식처라고 믿어지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로피톤 등반은 양치류, 난초, 희귀한 새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버킷리스트 모험입니다. 정상에서의 전망은 해안선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등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몰대 요트나 해변 카페에서 보는 피톤 산도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주변 지역은 또한 산호초, 해양 생물 및 전통적인 어촌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은 인내, 유산, 그리고 섬의 영원한 힘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상징입니다. 멸종 위기에서 되살아난 희귀 앵무새, 자쿠를 만나보세요. 현지에서 자쿠라고도 알려진 세인트루시아 앵무새는 섬의 정신을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반짝이는 녹색, 짙은 파란색, 그리고 깃털에 걸쳐 나타나는 붉은색의 섬광은 이 새를 시각적으로 놀랍게 만듭니다. 한때 1970년대 삼림 벌채와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개체수는 100마리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보호,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적 지원과 함께 보존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를 사냥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자쿠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른 아침 열대우림 하이킹에서 목격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덮개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방문객들에게 공동체의 힘과 대체 불가능한 것을 구하기 위한 헌신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컴백 스토리입니다.
위장복에 대한 엄격한 금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패션.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위장복을 입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불법입니다. 위장 반바지나 모자가 무해한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섬은 오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군대를 사칭하기 위해 군복 스타일의 장비를 입었던 사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혼란을 피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양말, 모자 또는 배낭을 포함하여 위장복과 유사한 모든 것을 민간인이 착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벌에는 벌금, 품목 압수 또는 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로드니 베이 해변에서 위장 반바지를 입고 거의 $400의 벌금을 부과받은 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문할 계획이라면 화려하고 캐주얼한 의류를 고수하고 군대 분위기가 나는 것은 피하십시오. 모든 국가에는 자체 역사에 뿌리를 둔 고유한 법률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여행자가 되는 것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결혼 없는 장기적인 사랑. 세인트루시아에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커플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절반 이상의 커플이 법적 결혼 증명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오랫동안 동거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이러한 결합은 종종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며 자녀, 손주 및 공유 재산을 포함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것이 색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세인트루시아 사람들에게 헌신은 서류 작업이 아닌 행동을 통해 입증됩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동거 커플은 기혼 커플과 똑같은 존경을 받습니다. 공유 토지나 공동저축과 같이 깊은 수준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시장, 해변바, 동네 모임은 결혼 반지 없이 40년 또는 50년 동안 함께한 커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결혼이 관계를 정의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대신 가족 유대를 형성하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매우 개인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기괴한 금지령. 일본 면도 브러쉬가 탄저병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 법규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이상한 법 중 하나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면도 브러쉬 화물이 탄저병 포자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브러쉬는 오치칠된 나무 손잡이와 동물 털로 된 강모가 있었는데 이는 치명적인 박테리아의 이상적인 은신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공포, 건강 문제 및 이러한 특정 유형의 브러쉬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탄저병 위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지만 법 자체는 수십 년 전 공중보건공포에 기발한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세관에서 그루밍 키트를 확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품목조차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국가가 역사 속 독특한 순간에 의해 얼마나 깊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금지령은 거의 시행되지 않지만 여전히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퀴즈 애호객의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의 발음이 법입니다. 욕설이나 무례함에 대한 벌금.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예의범절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법입니다. 욕설을 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공공연하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관광객이라도 최대 $1,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특히 긴밀한 공동체에서 평화와 존중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공버스나 가게에 들어갈 때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례하고 배려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다투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평온함과 친절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보다 자유롭거나 대립적인 문화에 익숙한 여행자에게는 에티켓이 존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당신의 말이 중요하며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가는 곳만큼 중요합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유일한 나라. 세인트루시아는 용기와 희생으로 알려진 기독교 순교자 성녀 루시아의 이름을 딴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특별한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거의 유지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섬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14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신화 속 트로이의 헬레네를 따서 서인도 제도의 헬레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식민 통치자는 언어 변화, 지명 변경 및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시아라는 이름은 저항 행위처럼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유산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요리, 영국의 법률 시스템, 아프리카의 정신적 전통 및 카리브해의 환대와 같은 섬의 혼합 문화에 살아있습니다. 피톤산을 나타내는 삼각형이 있는 섬의 국기조차도 복잡성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상징합니다. 성녀 루시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생존, 여성성 및 국가적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럼 문화, 단순한 음료, 그 이상, 정체성. 세인트루시아에서 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기관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섬에서 증류된 럼은 결혼식, 장례식, 생일, 심지어 금요일 저녁과 같은 모든 축하 행사에 사용됩니다. 세인트 루시아 디스틸러스와 같은 현지 증류소는 섬 주민들이 맹세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품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병을 넘어 모든 마을에는 자체 럼 펀치 레시피가 있습니다. 일부는 육두구로 양념하고 다른 일부는 바나나 또는 타마린드로 단맛을 냅니다. 나이가 많은 현지인들은 레오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삶의 전환점을 표시하고 공동체 유대를 보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조차도 럼이 가득한 모임에서 생강맥주나 코코넛 워터를 마시며 의식에 참여합니다. 코코아차, 바나나, 다이키리, 심지어 요리 마리네이드에서도 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 유산 및 스토리텔링을 나타냅니다. 세인트루시아에서 럼을 마시는 것은 그 역사의 한 조각을 맛보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강하며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어디에서나 음악과 춤. 음악은 세인트루시아 일상생활의 심장박동입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장, 버스, 가정 및 해변 배서, 소카, 칼립소, 레게 및 기타 카리브해 사운드의 리듬이 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소음에서 멈추지 않고 음악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현지인들은 특히 캐스트리스 마켓과 같은 공공장소나 주말거리 파티에서 종종 즉흥적으로 춤을 춥니다. 수줍음이 많더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춤에 끌어들여 몇 가지 단계를 가르쳐주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착민들이 소개한 콰드릴과 같은 전통 무용은 여전히 문화 행사에서 공연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음악은 연결하고 축하하고 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카니발 시간이든 별빛 아래 조용한 저녁이든 음악은 공유된 경험이 됩니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갑니다. 세인트루시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이야기, 대담한 전통,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이드북에서 볼 수 없는 더 많은 모험을 기대해 주세요.